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4주차 동영, 내용은 뭐 동영 4주차는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지문에 있어서 여태까지 동영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빠졌던 내용들, 그런 지문들을 일부러 또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뭐 100점이 최고점이고, 그래서 90점대가 보니까 5분이 계시고, 100점 한 분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도 100점은 한 명씩 4주차는 학원마다 딱 한 명씩만 허락되는 것 같아요. 한 명씩만 나왔고, 다른 곳에서도 100점인데, 윤정수님, 박수. 딱 한 명 나왔고, 다른 곳에서도 한 명씩만 나왔어요. 평균 75.6인데, 뭐 잘했고요. 근데 이게 75.6 평균이.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보세요. 이게 점수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4주차 문제를 만약에 내년에 1주차로 개정 내용만 바꿔가지고 만약에 1주차에, 동영 1주차에 보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뭐 60점, 61점, 58.5 학원에 따라서는 62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쉽게 해서 출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이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관련한 부분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4주차 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문제 자체를 뭐 일부러 쉽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1주차에 이제 내년에 처음에 보게 되면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습니다. 1주차에 나왔던 거 내년에 4주차에 보면 또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고요. 하여튼 뭐 마무리 이제 4주차 한번 잘 또 훑어보면서 감을 항상 지금은 전 과목 이렇게 전체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은 4주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수강생분들은 점수가 좀 나왔다고 그래서 다른 공부하겠다 해서 안 들어오거나 아예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들어서 이렇게 전체 내용을 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감을 유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4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4주차 해설을 드리면 4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요약집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조고요. 요약집 12에서 14페이지 참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답을 다 잘 골랐고, 또 당연히 요거는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1번 보시니까 요약집 12에서 14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기초이론부터 배우는 거 이거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정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유서를 바꿔서 또 미납부했다? 가산금 정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재산세는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3번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2, 즉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죠. 고주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의 3%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 이게 중가산금이죠.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 적용되고,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상금 3%하고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공부했고요. 자, 4번 보시니까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분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 신고분, 자, 신고할 산출세액 미달한 금액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데, 요거는 만약에 동영 1주차 같다 쓰면 100분의 10으로 숫자를 해놨겠지.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40%,
산출세액의 40%가 아니라 보다 납부세액의 40%. 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가산세 20%인데 납부세액의 20%고. 또 여기서 보면 틀린 것이 이제 과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분세액의 당연히 10%입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또 틀린 게 있어요.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야 돼?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자 가로 안에 신고할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또 납부세액에 미달한 그 금액에 자 10%로 부과됩니다. 과소신고분세액인데 요 납부세액으로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수강생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예,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 가산세에서만,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만 이 기준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바뀐 거지. 예? 그런 거지, 이게. 뭐, 중가산세는 취득세 물건 취득후 신고하자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했다, 산출세액의 10%. 이렇게 다른 건 다 산출세액이에요, 그대로. 근데 뭐가 바뀐 거냐면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만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거라든가 자, 양도세라든가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전액 감면 받는 경우다. 100% 전액 감면을 받는 경우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예? 산출세액 100만 원인데 전액 감면을 받았을 때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고요? 납부할 세액이 뭐 얼마야? 빵원이지. 산출세액 100만 원 계산되는데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 100% 감면. 예, 그러면은 100% 감면, 전액 감면이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야? 빵원. 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지 뭘. 자, 아이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태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 산출세액의 20%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자 전액 감면 받아서 납부할 세액은 빵원인데도 불구하고 자 요거 무신고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다. 예? 그러면 요게 2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액 감면 받아 납부할 세액은 빵원인데도 자,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출, 종전에 그냥 법적인, 이게 실질적인 어떤 내용하고 법적인 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 산출세액의 40%가 아니라 뭐로? 납부할 세액의 40%.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러니까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돼야 한대요. 안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는 안 내야지 세금을.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세액이었던 것을 뭐로 바뀌었다고요? 납부세액으로 가산세 기준금액 요 근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 세금 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충돌이 생겨서 바꾼 것 뿐입니다, 합리적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산출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만 산출세액을 뭐로 바꾼 거예요? 납부세액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 하여튼 요 10%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요것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납부세액 바뀐 것도 다시 한번 아울러 설명드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을 고른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가산금 내면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에? 그리고 어떤 수강생 무료 받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어떤 수강생 무료 보기를. 그러면 국가자체는 가산세는 당연히 안 내, 가산세 같은 건 안 내, 국가자체는 그럼 가산세는 안 내는 건가요? 당연히 국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신고 납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자체가 취득세나 등록물의 재산세, 또 국가가 지자체가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또 소득세, 국가가 지자체가 소득이 발생했다고 소득세를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산세 관한 것은 애초에 적용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떤 수강생분이 하여튼 국가 자체가 그럼 세금은 전혀 안 내는 건가요? 국가 자체는? 당연하지. 그럼 세금 갖다가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자체는 세금 안 냅니다. 자, 그래서 5번 당연히 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지.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아닙니다.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이고,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 같이 따라다니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납세무 성립식이 동일한 세모로 골라라. 디귿, 리을, 미음번 5번이 정답이고요. 물론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제3부는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7월 1일. 주민세 균등부는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어느 때? 8월 1일.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 애들하고는 달라요. 걔들은 주민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틀립니다. 시기는. 4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급주택과 별장은 법령에 정하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1번에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를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하고 2번 일동 건물 나왔네요. 그러면 자 재산세에서 일동 건물 나오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죠. 그래서 자, 1동 건물 겸용주택인데 주거면적이 60이고 주거 이익면적이 40%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면적비례 주거만 주거면주택이고 재산세에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일 때 전부주택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아주 저 몇몇 분들의 표정이 거의 넋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네, 자, 3번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분 종부세상에는 포함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별장은 주택 그러면 재산세에서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누죠. 별장은 당연히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고 4% 고율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는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별장. 자, 종부세에서는 제외되고요. 그래서 뒤바뀌었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한세율 적용되죠. 그래서 취득가격 6억 원이 아니다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몇 프로? 2%, 1,000분의 20. 맞죠? 9억 초과하면 3%고 여기서 맞습니다. 9억 원이야. 5번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일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가외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을 비과세할 때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대. 그죠?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을 자 요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자 임대업에서는 자 요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그래서 가외주택으로 계산. 근데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 공동소유주택 외에 을이 다른 주택이 있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을도 요 사례에서.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하여튼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44번 문제 요약식 17에서 19페이지 참조입니다.
국세입원법과 지방세법상 국세 및 지방세 이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지방세 우선한다 그랬는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얘들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자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몇 등이었어요? 2위그룹. 자 요약집 19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자, 공매 경매된 자산에서 최우선에서 가져가는 것은 공익비용, 즉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이죠. 2위 그룹이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2위 그룹. 3위 그룹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당해세예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 당해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들은 무조건 3위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등, 5등, 6등은 따져봐야죠.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신고일이나 거기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그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근데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자 조세채권이 국세지방세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약집 1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 그러면 신고 납부할 때 신고일이면 이게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정기일 신고일 이후에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저당권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그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이 피담보채권은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2번 정답. 자, 베스트 오브에서 특강할 때도 했던 건데 여러분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법정기일이라는 얘기죠.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재산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어도 그 피담보채권보다 종부세가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그래서 맞고 4번은 뭐 작년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죠.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징수 순서 1등 체납손비, 2등 지방세, 3등 뭐라고요? 가산금 순서입니다. 맞고요. 5번 물론 이제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국세나 지방세는 동순이라고 그랬어요.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같아요. 동순이에요. 국세, 지방세는. 또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담보자반한 조세가 1등이죠.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가 2등,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조세들 상호간에 자, 징수 순서가 정해집니다. 조세서 상호간에는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갑니다. 어떤 게 딱 매각하기가 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은 최고 1등이 저희가 지방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맞습니다. 45번 문제 봅니다. 45번 문제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 및 수동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우리 기한후 신고 올해 개정 내용이 있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하는 게 기한후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예 틀렸습니다. 5번 질문 봅니다. 수정신고라는 것도 우리가 배수업에서 특강할 때도 그렇고 비교도에 특강할 때도 그렇고 살짝 배웠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는데 틀렸죠? 얘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틀렸습니다. 기한후 신고가 서로 뒤바꿔져 있고요. 2번 질문을 봅니다. 45번 문제 다시 2번 질문을 보니까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지. 일개월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받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결정 통지까지 할 수 있고, 3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기한후 신고, 자, 60일 아니죠? 결정 통지 전이면서 혜택을 받으려면 1개월 내, 자, 기한후 신고, 자, 60일이 아니라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해 주는데, 자,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경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경감합니다. 납부 틀렸고 60일 틀렸습니다.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만 하면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우리 작년에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우리 기한후 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자, 요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기한후 신고만 해도, 자, 감면 혜택, 자, 법정 신고가 지난 후 1개월의 기한후 신고만 하면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지분이죠? 바꾼다 그러면 동시에 납부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바꿉니다. 동시에 규정 삭제했다. 4번 정답.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 문제를 보시니까 2016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을 취득하는 경우 아니고요.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내죠? 증여 포함해서요. 2번, 재산권과 음악계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라도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한 후 며칠 내 땡이에요. 3번, 아유 또 나왔네. 국토기금위원회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언제? 허가일로부터 60일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땡. 대금 완납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땡입니다.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5번은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앞선 동영의 차세도 그렇고 특강할 때도 그렇고 계속 봤던 지문입니다. 취득세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과섬주주의 취득, 지목 변경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원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골프용권 같은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죠? 원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자,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상수의 80%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틀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유, 말이 자꾸 이렇게 헛나가지.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5번.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2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8페이지 참조고. 자,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뭐 읽어보나 마나 국수공판법이지. 취득세 취득 시기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이에요. 자, 그럴 때 5번 앞에서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율로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주택은 객관성이 있어도 헷갈린다고 주택 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율.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국소공판법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4번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확정된 판결문이지 이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 주의한 것은 제외하고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은 그 법인 장부에서 취득시 입증된다고 봐서 잔금지율,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시로 하고요. 48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36페이지 참조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한 30분 됐네요.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뭘 먹어도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맛을 모르겠고 단맛인지 쓴맛인지 이게 자, 뭐 신맛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그래야지 지금이 정상이죠? 밥이 맛있어. 이러면 곤란해 지금. 자, 밥맛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자 이런 막 이렇게 긴장감과 적당한 긴장감과 설렘이 주는 이런 기분이요. 이런 기분이 짜릿한 이런 기분들을 즐기시면서 자 이런 짜릿한 기분 즐기면서 남은 시간 하여튼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시면 48번 문제 36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요. 자, 맨날 본 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이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이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형식 취득이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니은번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요. 올해 2016년 개정세법. 요 세율 특례에서 요거 30페이지 세율 특례에서 요거 하나 추가해서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요 임목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요. 사실상산 제외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는 임시건축물 취득도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아이고 말이 오늘 잠깐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지난주에 적어드렸어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한가액인데 그잖아요. 근데 다만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가 세율 적용 시에만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면적 증가 있는 개수는 중과균세율, 면적 증가 없는 개수가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이고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자 원시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적어드렸죠. 건축물 개수 로 인한 취득이요. 과세표준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과세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얘네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면적 증가 여부에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가 없는 건축물 개수의 경우가 요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증가한 가격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1,000분의 22% 적용하고 면적 증가가 있는 건축물 개수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항상 면적 증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꼭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인데 하여튼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왔다 갔다 또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단설잘부라고 했어요. 등기부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등기부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졸업식 건축물 옮길 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했어야 되고, 또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입니다. 49번 문제 보니까 요약집 32에서 33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범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쵸 여러분들? 간접비용도 포함하고. 이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기분 좋아서 내가 1,000만 원 약정대금은 1억이었는데 내가 1,000만 원 깎아줄 때, 자 깎아줄게 그래서 깎아줄 때 할인금액은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포함한다 안 하고 안 하고 할인금액은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었죠? 예. 그래서 2번 맞고 할인금액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를 하고, 3번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할부 또는 연부기에 따른 이자액 등 및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XX지. 이런 XX이고. 그래서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것도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또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 요약집 33페이지 남아있지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포함하고, 건설자금 이자 포함하고, 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거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취득자가 취득대금 외에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도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집사할 때 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등등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49번 문제를 확실하게 지문을 5가지를 소화해 내시면,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답은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요. 5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 자, 우리 특강하면서랑 이런 것들을 또 앞에서 봤습니다. 과점주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1번, 하여튼 과점주는 주주 1인 과거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 아니고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 나왔네. 이거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3번 요약집 45페이지 참조죠. 신과장구 매각하는 경우에 자 산출세액 100분의 80 중과산세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지목변 경우 나왔잖아요. 지목변경이든 이렇게 과점주지의 주식취득이든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 과산세만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 의제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적용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또 중과균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니까 5번 지문이요. 요약집 8페이지하고 46페이지 나왔는데, 요약집 8페이지하고 46페이지 나왔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농특세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51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에 있어 둘 이상 세율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세율 적용 일반 원칙이고 2번 집은 요약집 35페이지 3조고 요약집 35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이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 적용 시 주택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주거건축물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자 예전에는 주택 부속 토지로 자 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뭐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3번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2016년 개정세법이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자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봅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기초이론 때 배워서 그런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리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을 때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합니까 비과세합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 비과세예요. 수탁자가 취득했을 때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진짜 비과세지.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믿고 맡긴 것뿐이니까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했고 수탁자는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중이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거 진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은 과세 비과세예요. 에? 이 위탁자의 취득은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지.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대내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건 1, 2월 달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자, 11월, 12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자의 취득은, 요건 과세합니다.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예요.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위탁자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받은 거니까 뭐고? 비과세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수익자 취득 과세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 한다면서 말씀드린 게 저런 예인데 처음에 하여튼 51번 개정세법 3번 맞습니다. 4번 5번은 요약집 42페이지 참조고요. 42페이지 참조고 일반 건축물을 개수해서 고급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4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요약집 42페이지에 보면은 세율 적용해가지고 요약집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42페이지를 보시니까 14번 테마에서 세율 적용이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부락장 또는 이런 것이 사실성산이 되거나 또는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근데 토지건축물 취득 시 표준세율을 세금 낸 것은 공제하겠죠? 어떤 얘기냐? 토지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5년 내 사실성산이 됐다? 그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표준세율과 중과규세율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규세율에 내부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추징하고,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 취득고 5년 내 만약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규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세율로 낸 거 빼주고. 2번 얘기가 이제 아까 지문에 나온 거죠? 고급택 별장, 골프장, 고박장 건축물을 증축, 해축, 해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해축, 해수해서 고급택, 고박장이 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죠?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전체 가액.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했을 때 3억이었는데 증축, 해축, 해수해서 고급택, 고박장이 돼서 8억이 됐다. 그럼 증가한 건축물 가액 5억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전체 가액 8억 아니라고 그랬죠? 졸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증가된 토지 가액도 아니고 거기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표지구리 땡녀에서 전체 X, 토지 X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과미력적 운영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 할 것이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갑이라는 사람 토지 위에 을이 공장을 신증설했을 때, 이럴 때 얘기입니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다시 요약집, 자, 문제로 옵니다. 문제로 오시니까 51번 문제 4번쯤은 그래서 맞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개수해서 고급택이 됐다.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고 5번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바꾼다.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꾸겠지. 5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약집 4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요. 자,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보겠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 60일 내 신고 납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두 번째 요약집 44페이지 참조고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충 대상이 됐다.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가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자,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주소 아니고 추가 신고 납부기한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 거는 요약집 39페이지 참조죠. 고급락장용 건축물 취득하거나 고급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30일 이내 용도 변경 착공하거나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자, 30일이 대개 취득세수 60일인데 30일 되는 거 주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법인이나 국가나 자체나 법인이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매각 사실 국가나 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게 요약집에는 없지만 자, 예전에 있다가 제가 빼버린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30일 취득세에서 나오는 게 국가나 지자체 법인이 매각을 해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그럼 매각했다는 사실을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매각 사실 국가나 지자체나 법인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돼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때도 30일 나와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취득세에서 30일 나오는 거 두 가지 기억하고 3번이 정답입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자가 국내 소유자는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아이고,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대상 나왔다. 무조건 과세죠? 사치성 대상 나오면 무조건 과세고. 존속기간 1년 자, 원래 이내면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실상사니까.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사실상사니까 과세입니다. 자, 2번 지문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법령이 정하는 농어주택 제외하고 이라면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별장이냐 아니냐는
옛날 기초이름부터 배웠습니다. 이게 별장이냐 일반 주택이냐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합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이든 회장님,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의 회장님이 소유하는 별장이든 말단 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한다, 소유를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뭐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해? 그래도 별장입니다. 자,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별장입니다. 맞고요. 3번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당시에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는데, 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진짜 실지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비과세 배제되고요. 4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택은 초과누진세를 이용하고, 그렇죠?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자, 이거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사당의 초과누수이고, 별장은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재산세에서. 5번 과세기간 종료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했는지 양도했는지 잘 봐야 돼요. 임대했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이고, 거기서 고가주택, 자, 은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 현재, 개시이 아니라 종료 현재 기준 시가로 얼마? 9억 초과노트이고요.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4번 문제. 지방세법상 건축물 개수와 관련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1번에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전체 건물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어요? 아까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의제 축이니까 과세 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뭘 과세 표준해? 증가한 가액.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지. 과세 표준은 건축 개수, 과세 표준은 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 가액 틀렸습니다. 증가한 가액이고요. 1번 틀렸고, 2번 질문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우리 앞에서 나왔었어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원래 취득세 비과세인데 항상 단서 가로와 잘 봐야 돼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공동주택 대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하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비과세고. 3번 요약집 32페이지 참조. 또 나왔네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끊고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얼마? 92. 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의 80 틀렸습니다. 90이고. 4번 질문 요약집 36페이지 참조고,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자, 중과 기준세를 이용한다. 건축물 개수 세율 적용 시에는 면적 증가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봐야죠. 면적 증가가 없는 건축물 개수일 때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율이지.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자, 어떤 수를 적용한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입니다. 5번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 면적 증가 없다고 취득세 부과 안 돼요? 아니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니까 면적 증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 자,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55번 문제로 넘어가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설정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권자.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는 누구고? 설정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건만 55번 문제 1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이 3분이나 계시네.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아이고, 설정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자, 1번 지문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설정자인 갑이 아니라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틀리면 안 되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래도 설정등기권자, 말소등기, 설정자니까. 2번 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상속 증여 포함해서
증여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요?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에 땡, 또 이렇게 뭐 상속이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돼요. 2번 틀렸고. 3번 등록면허세를 법령에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산세율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맞죠? 등록면허세도 기간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가산세,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세랑 똑같아요. 일반 가산세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납부세액의 40% 똑같습니다. 맞고 3번 정답. 4번 요약집 51페이지 참조고.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예요? 과세표준이 건당, 건수지. 자, 건당, 건수지. 설정 등기일 때가 채권금액이지.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잘 보시고요. 5번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자,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60일 틀렸습니다. 56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0에서 51페이지 참조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취득세는 이것도 계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표현만 달리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가액입니다.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하느냐? 항상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을 과세표준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자, 법인장, 등기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표현은 다양하게 나와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재평가 후에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맞고.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맞고.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으로 한다. 맞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리는 것은 등록 여기에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예? 또 등기등록 전에 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틀린 거지. 자, 그래서 전에 가액이 아니라 후에 가액입니다. 맞고요. 이 표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6번 문제 2번 지문. 가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이다. 그렇죠?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는데 또는 근데 얘는 모두 채권 금액도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0.2%입니다. 3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 유십,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는 338 1,000분의 8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는 무동의 8 1호 1.5% 자 1,000분의 15 유상으로 인한 거 유십 20 무조건 뒤에 겁니다.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입니다.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이고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에 대한 등록세는 증가한 가액의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요약집 51페이지하고 55페이지 참조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건당 6,000원이지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해서 계산했고 요약집 55페이지 딱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에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했고 증가한 가액 1억이야? 그럼 중과기준세율 2% 정해서 1억에 2%에서 200만 원 산출세 구했고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세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6번 문제. 좀 틀리신 분들 57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상이 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잖아 이거.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이 대상이 되면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며칠 내? 30일 내. 신고 납부고요. 맞습니다. 2번 질문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집중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한다. 아까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틀렸죠?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3번 부동산 등기 등록세 납세지. 아이고 작년에도 나왔지만 어디입니까? 지방세는 어디고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지.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여야죠. 국세는 주소지. 수없이 그렇게 강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은 57번 문제에 3번을 고른 사람이 없네요. 이제 됐네 이제. 자 보겠습니다. 4번 질문 요약집 50페이지 참조. 근데 또 4번 고른 사람은 또 꽤 되시네.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언제 기준으로 한다고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에 취득 당시 값이 이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 5번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 전합니다. 대도시 중과제업종이라고 해서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유간접 자본시설업 같은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일정 면적의 공동주택 같은 거, 사원용 주택 같은 거, 자 중과세하지 않고요. 하여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요약집 52페이지 참조고.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지? 우리 여기 보세요. 자, 요거만 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도시 중과세를 보면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를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그다음에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라고.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죠.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입니다. 어떻게 중과세는 여기 다 밑에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 몇 번. 중과세율, 취득세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법인 설립 등 하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뭐한 세율을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냥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중과세고 3배로. 그래서 작년에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 이렇게 해서 5번 틀렸습니다. 표준세율의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58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